시호 해왕, 다른 칭호 헌왕, 성명 부여계, 출생 정확한 연도 미상 추정 520년대 후반 530년대 초반, 사망 599년, 재위 기간 598년 12월 599년 약 1년 미만, 실질적 재위 약 67개월, 연호 건흥, 가족관계, 아버지 성왕, 제26대 왕, 재위 55만 4554, 형 위덕왕, 제27대 왕, 재위 55만 4598, 아들 법왕, 제29대 왕, 재위 59만 9600. 해왕은 백제 역사상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 중 하나로 노년의 즉위에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 비운의 군주입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그의 기록이 극히 적어 해왕계가 즉위하다, 해왕이 죽다라는 짧은 두 줄로 끝납니다. 생애계요. 해왕 부여계는 성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맏아들인 위덕 왕창왕이 태자 시절부터 후계자로 활동했기 때문에 걔는 비교적 정치적 후방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은 554년 관산성 전투 이후입니다. 성왕이 신라가야 연합군에게 패배해 전사하고 위덕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많은 왕자 귀족들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때 왕자 해계도 신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후 외일본로 보내졌다는 기록이 일본 서기에 남아있습니다. 일본 서기 훈명기 1617년 55만 5556년에 따르면 백제 왕자해가 외에 와서 머물렀고 556년 봄에 외 조정이 병기말일 1000명의 병력을 호위로 붙여 백제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즉 해왕은 관산성 전투 이후 약 2년 정도 신라 외일본을 거쳐 귀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험은 이후 그의 정치적 입지나 왕위 계승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즉위와 재위 598년 12월 45세 또는 그 무렵이었던 형 위덕왕이 사망합니다. 위덕왕에게는 아들 훗날의 법왕이 있었으나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려 왕위를 바로 잇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년의 부역의 해왕과 형의 뒤를 이어 긴급하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재위 기간은 극히 짧았습니다. 599년 재위 약 67개월 만에 해왕은 사망하고 그 자리를 아들 법왕이 잇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덕왕의 아들 법왕의 사촌이 아닌 해왕의 직계아들 법왕과 왕위를 계승한 점은 사비시대 백제 왕권 내부의 계파 경쟁과 세력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평가와 역사적 의의. 해왕 재위 자체는 사건이 거의 기록되지 않아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왕처럼 보이지만 그의 짧은 재위는 오히려 백제 후기 왕권의 계승 위기와 세력 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위덕왕계 해왕계로의 계승. 위덕왕 사후 그의 직계가 아닌 동생 계해왕 해왕의 아들 법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형제 상속이 아니라 왕족 내 특정 계파 해왕계의 정치적 성장과 타협의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비시대 왕위 계승의 불안정성. 해왕 이전 이후로도 위덕왕, 해왕, 법왕, 무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린 왕의 즉위, 섭정 문제, 왕족 내부 경쟁 등이 반복됩니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 신라와의 전쟁 와중에 내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법왕으로의 연결고리. 해왕의 가장 큰 의의는 아들 법왕을 왕위에 올린 점입니다. 법왕은 재위 1년 만에 죽지만 그의 아들 무왕이 즉위해 백제 최전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즉 해왕은 무왕으로 이어지는 직계 혈통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요약. 해왕은 화려한 업적도 긴 재위도 없는 왕입니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 후 포로 외 체류 귀국이라는 드라마틱한 청년기, 70세 가까운 노년의 극단적 단기 즉위, 아들 법왕 손자 무왕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연결고리 라는 점에서 백제 후기 왕실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생존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삼국사기에서 단 두 줄로 끝나는 기록이 오히려
그 시대의 혼란과 급박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셈이죠.